네, 이번 시간에는 1단원 4차시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뭡니까? 지각에 힘이 작용해서 에너지가 축적되었다가 급격하게 방출되면서 파동의 형태로 전파되어 지표면이 진동하는 현상입니다.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에너지가 쌓여있던 곳에 갑자기 힘이 딱 풀리면서 땅이 흔들리는 거, 그거를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단층 때문에 지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진이 발생한 곳을 진원이라고 하고요, 진원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쭉 올라가서 지표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곳, 이곳을 진앙이라고 말합니다. 지진파는 지진으로 발생한 파동이에요. 근데 이러한 지진파는 사실 그냥 단순히 땅이 흔들리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실체파와 그리고 표면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표면파는요, 지진이 땅이 있으면 땅의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표면파예요. 그러면 실체파는 무엇이냐? 땅 속을 통과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지진파 중에서 이렇게 땅 속을 통과해서 오는 지진파를 실체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체파 같은 경우에는요, 지구 내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구 내부 물질에 따라서 속도가 이렇게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실체파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P파와 S파입니다. P파는요, 프라이머리의 앞글자예요. 프라이머리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먼저 도착하는 파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도착하려면 속도가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속도가 매우 빠른 파입니다. 그래서 5km에서 8km/s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파동은 종파의 형태로 옵니다. 종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종파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은 앞쪽인데요. 지금 매질의 진동 방향도 이렇게 양쪽으로 진행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질의 특정 구역이 좁혀졌다가 펴졌다가 좁혀졌다가 펴졌다가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식이기 때문에 다른 지진파들에 비해서 피해 정도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진폭 또한 크지 않고 작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피해가 또 작은 편에 속하겠죠. 이러한 P파는요, 어디를 통과할 수 있냐면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모두 다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S파 같은 경우에는요, 이 S파의 S는 세컨더리에서 온 약자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먼저 도착하는 파 다음으로 오는 파라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늦게 오는 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립니다. 한 3km/s에서 4km/s 정도가 돼요. 그리고 파동의 형태는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횡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결무늬처럼 요동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에 비해서, 그러니까 종파에 비해서 당연히 밑에 횡파는 땅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솟구치는 거니까 S파는 P파에 비해서 피해 정도가 훨씬 더 크겠죠. 그리고 S파는 P파에 비해서도 다른 점이 통과 매질이 오로지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체파의 종류에는 P파와 S파가 있고 실체파는 지구 내부를 통과할 수 있는 파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P파가 통과하는 것과 그리고 S파가 통과하는 것을 보고 이 안에 있는 물질이 액체 상태인지 고체 상태인지 판별할 수 있는 요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S파 같은 경우에는 진행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매질이 진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면파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지구 내부를 이렇게 뚫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표면을 타고 이동하는 파입니다.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요. 그래서 2km/s에서 약 3km/s 정도가 되고요. 진폭은 다른 파들에 비해서 큰 편입니다. 지금 순서를 보시면 P파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중간이 이제 S파, 그리고 표면파가 진폭이 가장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파동이 높다는 얘기겠죠. 표면파의 종류는 횡파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종파도 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날아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표면을 타고 오는 파동이기 때문에 피의 정도는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지금 밑에 보면은 표면파의 대표적인 예시인 이제 러브파와 레일리파가 나와 있는데요. 러브파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이렇게 앞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매질이 진동 방향이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휘두르면서 오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레일리파 같은 경우에는요. 지진 방향이 이렇게 지진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했을 때 매질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땅이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일리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평행한 성분이 같이 있고 그리고 수직인 성분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표면파가 파동의 형태가 횡파도 될 수 있고 종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러브파든 레일리파든 표면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피해는 큰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아까 S파와 마찬가지로 통과는 오로지 고체인 매질에서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진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지진 기록을 지금 보시면 제일 먼저 가장 평화롭다가 P파가 도달해서 P파가 먼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파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등장해서 약하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S파가 도달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진폭이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한참 뒤에 표면파가 제일 속도가 늦는다고 했죠? 그러면 표면파가 제일 늦게 도착할 거니까 그 뒤에 이제 표면이 흔들려서 크게 진폭이 아주 크게 지금 지진 기록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진앙이 내가 있는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판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PSC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PSC는요. P파가 도달한 시간으로부터 S파가 얼마나 그 후에 늦게 도착을 했는지 그 사이 시간을 PSC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SC는 P파가 도달한 후에 S파가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PSC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PSC는요. 지진 관측소에서 진앙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밑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왼쪽 밑에 있는 그래프는 주시곡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로축은 진앙으로부터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세로축은 도달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P파든 S파든 지금 점차 상승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진이 도착하는 시간 또한 늦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P파가 도달하는 시간이 S파가 도달하는 시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진앙으로부터 거리가 있는데 P파가 S파에 비해서 도달하는 시간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일단 기본 그래프를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PSC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P파가 도달한 후에 S파가 도달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PSC라고 한댔죠. 그러면 지금 약 1500km 떨어진 지점에서 P파가 도달한 시간이랑 S파가 도달한 시간이랑 그 시간 차이 보이시죠? 이 시간 차이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PSC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PSC는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네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진앙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PSC가 점차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비슷한 예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둥이 칠 때 멀면 멀수록 그러니까 천둥이 떨어진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빛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소리가 한참 뒤에 오잖아요. 그리고 천둥으로부터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빛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소리가 오는 게 훨씬 빠르죠. 그 현상도 생각해보면 빛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P파와 S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P파가 오고 나서 S파가 한참 뒤에 온다면은 그거는 진앙으로부터 내가 있는 곳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P파가 약한 진동이 먼저 오고 나서 S파가 바로 왔다. 그러면은 지진이 발생한 곳 진앙이 나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PSC를 이용해서 진원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PSC를 T,
그 다음에 P파의 속도를 VP, 그 다음에 S파의 속도를 VS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D를 관측소로부터 진원까지의 거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SC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S파가 도달한 시간에서 P파가 도달한 시간을 빼면 PSC가 나오겠죠. S파가 도달한 시간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V는 T분의 D라는 매우 유명한 시간 속력 공식을 이용하면 T를 좌변으로 보내고 V를 우변으로 내려서 S파가 도달할 때의 시간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P파가 도달했을 때의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개를 뺐을 때 T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 거냐면 통상적으로 S파의 속력을 알고요. 그 다음 P파의 속력을 알아요. 그 다음에 이 기록을 통해서 PSC도 관측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지진이 터진 위치가 우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예요. 그래야지 이제 위험의 척도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D죠. 그러면 D를 구하기 위해서 공식을 조금 편하게 해보면 D를 공통적으로 있는 D를 앞으로 빼서 T는 D 하고 가로 열고 VS분의 1 빼기 VP분의 1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D를 놔두고 VS분의 1 빼기 VP분의 1을 좌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좌변으로 넘기기 위해서 괄호 안에 있는 걸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VS 곱하기 VP분의 VP 빼기 VS가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은 뭡니까? 그렇죠. D는 T 있고 얘가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뒤집히죠. 그래서 VP 빼기 VS 분의 VS 곱하기 VP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진원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원래는 진원의 깊이 구하는 방법까지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 진원의 깊이 구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